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작물을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식용 작물을 분류를 했습니다. 서류와 곡식류 이렇게 분류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공해 작물, 소위 인더스트리얼 크롭, 가공을 해서 이용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이제 섬유를 이용하는 섬유 작물, 그리고 기름을 짜는 유료 작물, 그 다음에 전분을 이용하는 전분 작물, 그 다음에 약으로 사용하는 약용 작물, 그 다음에 당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당료 작물,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레크레이션 이펙트를 가져오는 기호 작물,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섬유 작물은 섬유를 만든다고 했죠. 종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그러면 목화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죠? 고려시대 공민왕 때, 문익점 선생님께서 여타저타 하셨죠? 어쨌든, 이 목화는, 이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개 속에도 넣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옷 속에 겨울에 따뜻하라고 있는 것으로 쓰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목포에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연구가 없고, 문익점 선생님의 그 시베지가 어디냐면 산청에 있습니다. 예, 산청, 단성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그 여행 삼아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 삼이죠. 삼은 이제 나무의 껍질을 따서, 요것은 목화는 이제 안쪽에 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목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거죠. 올라갔다 오면 잘 안 되네요. 이게 보시면, 예, 요게 이제 목화입니다. 이게 목화 솜입니다. 그죠? 요게 목화 껍질이고,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목화다. 요게 포송포송하죠. 그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화입니다. 자, 그 다음, 삼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삼은 이 대마 있지 않습니까? 대마초 얘기를 하는데, 대마라고 해야 돼. 이 삼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이 껍질을 벗겨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삼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베어서 사용을 하는데, 요 잎을 이제 대마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딱 정부의 통제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함부로 재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줄기 있지 않습니까? 줄기를 소위 이제 정류, 그 물에 찌거나 해서 껍질을 이제 벗겨내어서 요 속피, 내피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거나 이제 새끼를 꼬거나 이렇게 사용을, 로프라고 그러죠. 로프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모시풀, 아마, 양마, 마 계열입니다. 다 이제 주로 줄기의 껍질을 이용하는 부분이고, 요 목화만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 왕골. 왕골은 순 우리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원산지이기 때문에 이게 학명으로 부를 때는 영어로도 왕골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수세미, 당나무, 이런 것들은 수세미는 길쭉하게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설거지 할 때 쓰는 거 스펀지용으로 생겼죠. 그게 수세미입니다. 그 다음에 당나무,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이 당나무는 이제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당나무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뽕나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당나무가 요즘 잘 안 보이죠. 없어.
예, 땅나무입니다. 예, 옵스, 큰일 났다. 여기 이제, 이러면 안 되지. 요것만. 야야. 같이 움직인다. 큰일 났다. 요게 땅나무입니다. 됐다. 요게 땅나무인데요. 요 줄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뽕잎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뽕나무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면,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섬유로 이용하는 작물이고, 그 다음 이제 유료 작물은 오일 크랍입니다. 기름 작물이죠. 그래서 이 기름 작물은 참깨, 들깨, 아주까리, 유채, 해바라기, 땅콩 이런 애들이 다 이제 기름을 짜는데 사용하는 작물이더라 하는 거죠. 가장 많은 게 이제 참기름 들어보셨죠? 고소하죠. 그 다음 들기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이 들기름이 가장 건강에는 좋습니다. 건강에는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은 포화가 덜 됐기 때문에 이중결합수가 있죠. 이중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패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 산소하고 결합하지 않게끔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아주까리. 이 아주까리는 다른 말로 이제 피마자라고도 합니다. 피마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피마자 잎이 큽니다. 아주 팔순이처럼 이렇게 크죠. 이것을 나물로 이제 무쳐 먹곤 했습니다. 물론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물들은 물에 담갔다가 미지근한 물에 최소한 반나절, 길게는 하루 정도 담갔다가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고사리가 있죠. 고사리는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죠? 고사리는 물론 유료 작물에는 포함되지 않고 어떤 작물에 넣어야 될까요? 여기에는 마땅히 넣기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채 하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시면은 노랗게 피어 있죠. 요즘은 남해 또 창녕 이런 쪽에는 상당히 또 그 호남 쪽에서도 많이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꽃을 피우는 유채. 이것도 이제 사실은 꽃이 피고 나면은 열매는 이제 기름 짜는 데 쓰죠. 그래서 이제 유료작물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이 해바라기도 노란 꽃이 피지 않습니까?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여지죠. 이렇게 해를 발하고 꽃이 핀다 해서 해바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sunflow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콩도 기름을 짜는 데 쓴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전분을 이용하는 전분 작물은 옥수수, 감자, 고구마. 아까 분류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서류에 포함되어 있죠. 감자, 고구마, 지하 줄기와 뿌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해 작물로 분류를 하면 전분 작물에 옥수수, 감자, 고구마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약으로 이용하는 약용 작물은 아까 인삼, 더덕, 짠데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는 제충국이라는 얘가 난데없이 나왔어요. 이 제충국은 국화과인데 얘는 이제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충제로 많이 쓰죠.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이 제충국을 심어서 얘들의 이제 끓는 물에 소위 고운다 그러죠. 추출해냅니다. 추출해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면은 충이 많이 방제가 되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삼 하면 과거에 우리 고려 인삼이 아주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하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 박하는 박하내라고 하는 정류 기름인데 하얗습니다. 하얀색을 띠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사탕으로 이제 먹어보면 소위 애하다 그러죠. 시원하다 그러죠. 쿨링감이 되는 그것이 박하에서 온 박하사탕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이 호흡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그 맥주 만들 때 원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프 하지 않습니까? 그 호흡입니다. 주로 이제 남부지방보다는 중북부지방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호흡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당을 이용하는 당뇨 작물입니다. 이 사탕수수 하면은 솔감이라고 하죠. 요것은 단수수가 이제 솔감입니다. 그죠? 슈가케인입니다. 사탕수수는 영어로 하면 SUGAR, 슈가케인이죠. 그래서 이 사탕수수는 주로 브라질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사탕수수 줄기를 접을 짜서 이제 추출해낸 걸 가지고 설탕을 만들고, 그 설탕을 짜고 남은 찌꺼기, 그걸 바카세라고 합니다. 바카세. 그걸 가지고 비료용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말하는 미원, 조미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수수. 그러니까 이 사탕수수는 그 착즙하면은 당 함량이 30% 이상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단수수는 어떻습니까? 요거보다 좀 덜합니다. 한 15에서 18 브릭스 농도 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제 꼭 굳이 아열대나 열대가 아니라도 재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넓은 지역에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예작물 중에 기호작물로서 차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차가 있고 그린티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홍차가 있고, 그 다음 완전 발효한 발효차. 이게 보이차라고 하면 안 되고 정식 명칭은 발효차라고 합니다. 발효차. 발효차는 보이차고, 그 다음에 반발효차. 반발효차는 홍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녹차는 뭡니까? 그냥 득금차입니다. 득금차. 그러니까 수분만 증발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녹차에도 상당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게 뭐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좋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예작물 세부 항목에서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담배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인건비라든지 토지 임대료가 원체 상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더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담배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중간쯤, 중하위 쪽에 잎이 이제 소위 그 가치가 밸류가 더 높습니다. 맨 위에 달리는 잎은 첫엽이라 해서 별로 효과가 적어요. 그리고 맨 아래 달리는 지엽이라고 해서 이것도 가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위치한 것이 가장 상위 엽이다 해서 좀 비싸게 팔리고 있고, 맛도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에 딱 3번 피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예작물, 소위 스페셜 크랍 또는 인더스트리얼 크랍이라고 부르는 공예작물에는 섬유를 짜서 만드는 섬유작물에는 목화산, 모시풀, 아마, 양마, 마 계열, 그 다음 왕골, 수세미, 당나무가 포함이 되더라. 그 다음 기름 짜는 유료작물에는 참깨, 들깨, 아주까리, 다른 말로 피마자, 유채, 해바라기, 땅콩 등이 포함되더라. 그 다음 전분을 이용하는 작물은 옥수수, 고구마, 감자가 포함이 되더라. 그 다음 약용으로 하는 것은 제충국, 주로 살충제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인삼, 박하, 호흡, 구기자, 뭐 도라지, 더덕, 짠데 많죠, 그죠? 예. 그 다음 당뇨 작물, 당을 이제 이용하는 작물은 사탕수수와 단수수가 대표적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스테비아라는 작물이 빠졌네요. 스테비아는 지금 멕시코, 브라질 이런 쪽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열대, 열대 지방 작물인데, 이것은 이제 일반 우리 설탕보다 한 200배 정도의 당도가 셉니다.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이제 그 당도가 높기 때문에 단맛을 느끼게 하고, 그러나 반면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살은 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것을 좋아하고
소위 이제 살찌는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스테비아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호작물은 우리 인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레크레이션 효과를 가져오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가 차,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또 커피,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는 우리가 공해작물 했고, 또 식용작물, 공해작물, 이제는 사료작물하고 녹비작물. 녹비작물은 풋그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풋그름 작물, 순우리말로 하면. 자, 그러면 사료작물 용도로 보면, 사료작물은 우리가 직접 먹는 것은 아니고, 이제 소나 돼지, 말, 양, 뭐 염소 이런 애들을 먹여서 우리가 이제 잡아먹는 거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식용을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가축에 주는 작물을 사료작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화분과로 보면, 화분과는 아까 웻떡잎이다 말씀드렸죠, 그죠? 예. 옥수수, 귀리, 티머시, 오차드 그라스, 라이 그라스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로 이제 그 옥수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류로 보면 두류는 알팔파, 목초의 여왕이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클로바류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기타 작물로서는 순무, 그 다음 비트가 몸에 좋다고 한창 유행을 하던 요 색깔입니다. 요 바탕색 예, 있었죠. 예. 그 다음에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이제 또 사료작물을 이용하고, 뚱딴지 하는데, 뚱딴지는 좀 뚱딴스럽게 나왔습니다. 그죠? 네, 요거는 다른 말로 돼지 감자라고 하죠. 그죠? 돼지 감자. 얘는 당뇨에 좋습니다. 혹시 당뇨 있으신 분은, 당뇨 환자분들은 이 뚱딴지를 밥에 같이 밥할 때 드시면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방귀가 좀 잦습니다. 방귀. 뿡뿡뿡 하고 다닙니다. 많이 드시면. 그래서 그것만 조금, 근데 냄새는 거의 안 납니다. 거의 안 나고 이제 가스만 이제 나는데, 이게 이제 당뇨 환자들한테는 좋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바라현미, 군뱅이 이런 것이 좋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게 작물로 볼 때는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우리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식물을 또는 작물을 이제 토양 속에 투입을 해서 작물을 재배할 때 넣는 것, 그 작물을 소위 풋그름 작물 이렇게 부릅니다. 녹비는 외래어라서 한자어라서 안 쓰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풋그름 작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분과 벽과라고 얘기했죠. 웻떡잎 잎이 길쭉한 거 말입니다. 귀리, 호밀 얘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 콩과는 이제 둑과라고 하죠. 자원형 이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배치류죠, 그죠? 배치류인데 헤어리배치는 원산지가 저쪽에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 충청도까지 충분히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살갈키입니다. 그 다음 얼치기원도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헤어리배치를 심어 놓으면 이게 이제 꽃이 6월달에 핍니다. 그래서 열매가 7월달에 맺기 때문에 5월달경에 바이오매스, 지상부 줄기 잎이 많을 때 베어서 이제 투입을 하면 되고, 자운형은 꽃이 이제 5월 말 6월달에 이제 피고 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는 충분히 월년생 작물로 벼 이전에 재배해서 벼 재배할 때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벼는 화분과고, 그 다음 자운형은 콩과이기 때문에 그 윤작 체계 시스템이 아주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자운형이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우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알팔파 바구미라는 애들이 자운형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서식을 하게 됐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자운형을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이 살충제를 쳐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많이 재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무한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넘어가면, 자, 그러면 이제 원예 작물로 갑니다. 원예 작물은 우리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주로 열매를 먹는 과수, 그 다음에 잎이나 줄기 이런 것들을 먹는 채소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상용으로 즐기는 또 향을 맡는 화예 및 관상식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과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감, 밤, 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걸 분류를 할 때는 이제 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경과류, 준인과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채소에는 과일 채소냐, 이것을 과채류, 그 다음에 껍질이 있느냐 해서 협채류, 그 다음 뿌리 채소는 건채류, 또 여기 빠졌는데 이제 여기 있네요. 엽채류, 줄기나 잎을 이용하는 갱엽채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예 및 관상식물은 초분이냐 목분이냐, 초는 풀이고 목분은 나무죠,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인과류는 뭐냐 하면은 배나 사과, 비파처럼 바깥에, 씨 바깥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있고, 준인과류는 반쯤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류, 준인과류는 이렇게 구분한다. 인과류에 포함되는 것은 배, 사과, 비파가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핵과류는 가운데 씨가, 종자가 들어있는 것을 핵과류라고 합니다. 맨 가운데. 그래서 이제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이런 애들이 이 핵과류에 포함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과류는 물이 많은 것을 장과류라고 하는데, 포도, 딸기, 무화과 이런 애들이 이 장과류에 포함이 됩니다. 물색이 어디 갔니? 자, 그 다음 이제 갱과류는 딱딱한 걸 말이죠. 껍질이 딱딱한 거. 요것은 밤, 호두 이런 애들이죠. 딱딱한 것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준인과류는 감하고 뭡니까? 귤이 여기에 포함되더라. 그 다음 과채류는 오이, 호박, 참외, 수박, 토마토가 여기에 포함되더라. 과실채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에 달리긴 하는데, 1년생 식물에 달리긴 하는데 이게 과일처럼 생겼다 해서 과일채소, 과채류 이렇게 부릅니다. 오이, 호박, 참외, 수박, 토마토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지도 여기에 포함되죠. 가지가 빠졌네요. 어쨌든 그 다음 협채류는 껍질이 있는, 그러니까 완두, 강낭콩, 동부 이런 애들은 껍질이 있죠. 그죠? 예. 껍질이 둘러싸고 그 안에 이제 3개, 4개, 5개까지 종자가 들어있는 것을 협채류라 합니다. 그 다음 건채류는 뿌리 채소죠. 그래서 무, 옛날에는 무우라 썼는데 한글 표준화에 따라서 무 한자입니다. 무, 당근, 우엉, 토란, 연근. 연근은 연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갱엽채로 줄기나 잎 채소류를 말하는 것으로 배추, 양배추, 갓, 상추, 샐러리, 시금치, 미나리, 파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관상용으로 주로 쓰이는 화예 관상식물은 풀로 된 것은 초본류는 국화, 코스모스, 달리아, 난초 이런 애들이 이 초본류고, 그 다음 나무에 달리는 꽃들은 철쭉, 동백, 유도화, 고무나무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저희들이 해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원예 작물은 가수, 채소, 화예 및 관상으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과수에는 크게 또 5가지로 분류가 된답니다. 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경과류, 준인과류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되는데, 인과류는 껍질에 조금 안쪽에 분포하면서 여러 개가 있는 거, 배, 사과, 비파. 핵과류는 가운데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그 다음 장과류는 물이 많은 거, 포도, 딸기, 무화과. 경과류는 딱딱한 껍질에 둘러싸인 거, 밤, 호두. 준인과류는 인과류에 준해서 하는데 안쪽에 씨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감, 귤. 그 다음에 과채류는 이제 과일, 채소류로 넘어갑니다. 이제 채소 원예에. 과일 채소는 오이, 호박, 참외, 수박, 토마토. 협이 껍질이 있는 것은 완두, 강낭콩, 동부.
그 다음 건체류는 뿌리채소, 무, 당근, 우엉, 토란, 연근. 그 다음에 줄기하고 잎을 같이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것은 배추, 양배추, 갓, 상추, 샐러리, 시금치, 미나리, 파 여기 포함되고, 그 다음 화예 및 관상식물에 있어서는 초본율은 국화, 코스모스, 달리아, 난초가 포함이 되고, 목본, 나무류는 철쭉, 동백, 유도와 고무나무가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꼭 분류를 잘 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클로징 하겠습니다.